안녕 형들. 존시나 브록 레스너, 언더테이커를 비롯하여 더락, 스티브 오스틴 등 시대를 아우른 스타들의 공통점, 바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훌륭한 피니시 무브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며 링 위를 뜨겁게 달구었던 장군님들이었어. 피니시 무브, 일명 필살기라고 불리우며 경기의 종지부를 찍은 레슬러들의 끝내기 기술. 경기의 마지막 정점에는 어김없이 이것이 터지며 한 경기의 결말을 온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팬들에게는 깊은 여운을 남기며 즐거움을 주었으니 이것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었지. 이러한 기술들을 떠올리면 그것을 사용했던 레슬러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을 정도로 한 레슬러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해서 시그니처 무브라고 불리우기도 했던 기술들. 그래서 레슬링계에서는 좀채 선배들이나 당대의 스타들의 이런 기술을 따라하지 못했고 같은 단체에서 같은 그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채 없었을 정도로 이러한 기술들을 이맛대로 골랐을 수 있던 것도 아니었어. 이러한 모습으로 갖은 환경을 딛고 기어이 만나게 된 기술이 과히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링에 오르는 활약했던 동반자 같은 존재였겠지. 그리고 이런 피니시 무브는 레슬러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엄청난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니 대표적인 예가 오늘의 주인공인 RKU란 녀석이 바로 그것이었지.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까지 올랐던 그때 그 시절, 이때 지구 반대편에선 막 WWE에 입단하게 된 레슬러가 한 명이 있었어. 이름하여 랜디 오턴.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를 이어 3세대째 레슬링을 이어온 정통 레슬러이자 키 1m 95cm의 선수로서는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신체를 자랑했던 사나이. 거기다 근육질의 호리호리한 몸매와 잘생긴 외모까지 이때의 이 사나이의 등장은 차세대 스타의 탄생을 마치 예고하는 것 같았어.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이 남자에게 미국 최고의 레슬링 단체 WWE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지만 스타의 바늘에 좀채 오르지 못했던 특이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 자신의 존재감을 무심 부각시켜야 했던 그때 랜디 오튼이라는 남자와 당체 걸맞지 않았던 피니시 무브가 바로 그것이었어. 이때 그에게는 상대의 팔을 들어올려 회전함과 동시에 바닥에 내리꽂는 강력한 기술 오존이 있었지만 랜디 오턴의 신체와 스타일에 걸맞지 않았던 필살기였지. 이 이후 그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다이빙 크로스바디 등 여타 기술들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역시나 팬들에게 외면을 받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기에는 역시나 부족함이 있었어. 이러한 와중에 급기야는 슬럼프까지 찾아오며 3세대 레슬러라는 명성이 물색하게 선역 자보로서 주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 사나이. 익히 이런 랜디의 고민을 전해 듣게 된 한 사나이가 그를 찾아왔으니 그는 바로 커터라는 기술을 처음 선보인 사나이 자니 에이스,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존 로리나이티스란 사람이었어. 그가 처음으로 이 기술을 전수해준 선수가 바로 다이아몬드 달라스 페이지, 일명 DDP란 선수였고 이내 그것은 그를 WCW의 대표스타로 만들었을 정도로 막강한 임팩트를 자랑하였던 필살기가 되었지. 이후 이 기술을 잠시나마 사용했던 트리플 H, 상대와의 기술 공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의 경기 스타일과 우람한 체격에 당체 걸맞지 않아 이내 커터란 기술을 내려놓았으니 좀채 이 기술과 궁합이 맞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도 아니었어. 이런 막강한 커터 기술의 선구자 존 로리나이티스가 랜디에게 찾아와 잔뜩 슬럼프에 빠져있던 그에게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라고 권유했으니 랜디에게는 고마운 반 놀라운 반, 만감이 교체했을 건 뻔한 일이었지. 한때 자신의 우상이었던 선배의 기술을 갑작스레 전달받은 랜디 오턴. 이런 제안을 받았을 당시 그 부담감을 일로 말할 수 없었고 흡사 자신이 기술의 명성에 흠집은 내지 않을까 하는 엄청난 중압감은 좀채 떠줄 수가 없었어. 그리고 끝내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자신의 우상이었던 선배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랜디 오턴이었어. 조금 정적이었던 그것을 변형하여 달려오며 사용하는 점핑 커트의 형식으로 발전을 시켰고 그것에도 친히 명명을 달리하며 부담감을 줄였으니 이름하여 랜달 케이스 오턴, 즉 바야흐로 전세계의 팬들을 요강시키게 된 RKU의 탄생이었어. 이후 여러 보차가 나며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활동성을 유지하며 좀 더 안정되게 시전할 수 있었던 기술로 발전시켜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며 두 손으로 시전하는 방식으로 거듭 변모하게 된 희대의 기술. 랜디 오턴의 기럭지와 함께 과감한 점프를 통하여 상대 머리를 낚아채는 박력과 두 선수가 땅으로 떨어지는 임팩트는 여느 기술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 이내 팬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 희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초반 레전드 킬러로 불릴 시기 갑작스레 선수들을 쓰러뜨리며 주례낭치는 각본에 이보다 더욱 걸맞았던 기술이 또 있었을까?
선역 레슬러로서는 줄곧 수세에 몰리다 마지막 일발 역전하는 드라마틱한 연출까지 RKO라는 녀석은 랜디라는 사내를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만들기에 충분했어. 기술 시전이 매우 유연하여 상대 핀시 무브를 받아치는데 매우 용이하였고, 레슬매니아 21에서 언더테이커의 초코슬램을 RKO로 반격했던 장면은 이때 당시 팬들에겐 커다란 충격이었어. 더 나아가 레슬매니아 31에서 세스 롤린스의 커브 스톰프를 거꾸로 받아친 장면은 RKO라는 기술이 없었다면 탄생되지 않았을 명장면이었겠지. 그리고 RKO의 명성은 더욱 극에 달아 공중에서 상대 레슬러를 유격하며 떨어뜨리는 극악 무도함까지 보이며, 하이플라이어 선수들에게 역시 그것을 경계해야 할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어. 레전드 레이 미스테리오를 유격하는 충격적인 장면과 더불어 2006년 언포기븐에서 칼리토의 공중 다이빙을 낚아채며 팬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RKO. 공중에서 맹렬히 활약한 RKO라는 기술의 숙련도는 급기야는 2010년 에반의 슈팅스타 프레스를 멋지게 낚아채는 모습으로 우리가 시시때때로 찾아보게 되는 레슬링 명장면을 탄생시키게 되었지. 이렇듯 RKO의 활약은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갑작스레 터지는 그것은 무 레슬러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안기며 랜디 오턴이라는 사내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1등 공신이 되었어. 이러한 RKO였지만 상대가 앞으로 떨어짐으로 접수자의 시야를 보장할 수 있었고, 시전자인 랜디 오턴이 먼저 바닥에 떨어짐으로 1차 데미지를 흡수, 2차로 목덜미를 잡은 두 팔로 상대의 얼굴을 감싸지며 부상을 방지하였으니 이보다 더욱 완벽한 기술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지. 더러 랜디 오턴의 무적의 기술 RKO를 반격하기 위해 갖가지 팔법을 가지고 나왔던 선수들이었으나 역시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주인에게 무수히 많은 승리를 안겨다준 최고의 조력자가 되었어. 오늘은 랜디 오턴 형님의 기술 RKO에 대해 알아봤어. 자신의 등짝이 더욱 아팠던 공포의 기술 RKO. 만약에 랜디 오턴 형님이 RKO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 RKO란 기술이 없는 랜디 오턴, 랜디 오턴이 없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희대의 기술. 이둘의 만남은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듯 프로레슬링계의 역사를 멋지게 써내려갔던 전설적인 콤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 앞으로 계속 부상 없이 시전하여 그의 RKO를 계속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번 주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해. 오늘 소개시켜준 기술 RKO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길 바래.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하는 레슬링으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